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자, 우리 대구 부동산의 최악의 소식이라고 할 만한 전매 제한이 풀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서울권을 중심으로는 이런 것들이 거래량이 좀 상승할 수 있겠네 라고 바라보는 상황일 텐데, 우리 대구의 입장에서는 야, 안 그래도 분양권 매물이 많아 죽겠는데 이런 것들이 더 풀리게 되면 기존에 특히 공급이 많았던 지역들 중심으로는 정말 최악의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이제 부동산 관련 규제라든지 세금, 대출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방향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맞긴 하지만은 이런 완화된다라는 것이 꼭 좋게만 작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런 하락하는 시장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부동산을 바라볼 때 큰 관점에 있어서 금리라든지 혹은 공급이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건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살펴볼 때는 항상 미국 기준금리와의 차이를 잘 신경 써주면 좋은데, 최근에 이제 또 한 번 더 올렸어요. 경제시장이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베이비 스텝을 해가지고 5%까지 이제는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한국 기준금리가 3.5%인데 지금 차이가 그러면 한 1.5%까지 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1.5%라는 수치는 사실 최대 수치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기준금리에서 차이가 많이 나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달러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수익률, 금리라고 하는 부분까지 더 높아버린다? 많은 돈들이 이제 미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을 거니까 자본 유출이 심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장기화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미국 금리보다 살짝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이상적이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아주 급격한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이유는 연준 위원들이 기준금리 예상치를 좀 점을 찍게 되는 건데, 2023년에는 5.1% 정도 수준에서 이제 멈출 것이다라는 게 평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와는 아주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한 번 더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24년도, 25년도가 되면은 이 중간값들이 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올해 정도가 사실상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상태에서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전문가들도 3.5%에서부터 아주 많이 올라가기는 힘들고 유지하거나 살짝 더 올라가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소비 심리가 계속 위축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대출 이자만 갚는다 하더라도 아주 빠듯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올해의 키워드는 어떻게 하면 소비를 좀 덜 할 수 있겠느냐, 짠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굳이 지표를 안 쓴다 하더라도 주위를 둘러보면 이 경제 상황을 체감하고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높은 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금리라는 상황이 별 변화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대구 부동산은 공급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공급이 그 어떤 지역보다 사실 아주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분양 수치만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전국 1위다라는 것을 지난 영상들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하락하는 비율들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최근에 확정된 것은 전매 제한이라는 것도 다 풀려버렸기 때문에 팔고자 하는 분양권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경쟁이라는 것이 아주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도 안 팔리던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들만 계속, 즉 공급만 계속 쏟아지고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악재이다 라고 했던 순간인데, 특히나 공급이 아주 많은 서대구역 평리 뉴타운이나 혹은 동대구역 시남 뉴타운 쪽, 그리고 태평로 쪽으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보다 특히 입주장이 가까워졌을 때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올해 2023년이 정말로 안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자, 그래서 우리 대구 부동산의 2023년도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자라면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유지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비슷한 말로는 뭐 지속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올해 2023년도가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은 여기서부터 더 악재라고 할 만한 것은 사실상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상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일 무서운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뭐 급상승이든 급하락이든 어떤 뜨거움도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계속 흘러간다라는 건데, 우리가 무관심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거 유지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올해 초반만 하더라도 거래량들이 사실 많이 나타난 지역들이 있거든요. 꼭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청라 언덕역 주변이라거나 아니면 상인동 주변 이런 것들은 거래가 많이 되곤 했지만은 그런 것들은 뭐 경제가 바뀌었다 혹은 신호가 좋아졌다, 뭐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은 저점 신호라는 것이 좀 인식된 상황에서 대기 수요들이 결국에는 필요한 집을 산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거래량 상승으로 좀 비춰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2022년도보다 낫겠지만은 올해 초반만큼 많이 이루어지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조금씩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대구 부동산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아파트가 그러면 안 좋은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분명히 특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혹은 특정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저점 신호라는 것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청라 언덕역 지역이 되겠죠. 뭐 특히 청라 힐스 자이를 자주 언급해 드렸는데 입주장일 때는 확실한 저점 신호들이 좀 잡히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라면 입주할 때를 좀 노리는 식으로 행동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저점 신호들 그리고 다음 시장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이런 아파트들이 거래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서 다른 준신축이라거나 다른 구축 혹은 다른 지역들도 다 좋아질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제 감정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봐야 되는 것은 저점 신호는 반등 신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저점을 찍은 것들이 몇 가지가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당장 내일 가격이 다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현재 시점에서 왜 떨어졌는가, 앞서 말씀드린 금리라든지 혹은 공급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당장에는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조급하게 생각한다라거나 혹은 쫓기듯이 추격 매수를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사실상 지금이 그리고 올해 정도가 우리 대구 부동산에서 가장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시기라는 건데 이런 상황일 때면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리스크가 크다라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마음속에 좀 넣어놓고 있는 표현이 성공은 실패와 동일하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보통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실패 한번 겪지 않고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성공의 밑거름은 실패라는 점이고 실패는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모든 생각들, 질문들, 그리고 행동들은 성공이랑 연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떠올려 보았을 때 분명히 기회가 될 만한 것들은 대구 시장에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야를 넓혀두는 행위가 중요한데 비수성구권을 바라보시는 분들이라면 수성구까지 시야를 넓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수성구를 애초에 바라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경기도권으로 좀 눈을 높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다른 광역시들은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게, 제가 이제 매주 이런 시세들을 전국적으로 좀 살피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시들 중에서 사실 대구만큼 매력적인 곳들은 크게 없다. 지금 가격이 떨어진 비율들이 대구가 좀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과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할 겸 바로 경기도 혹은 서울권으로 물건을 살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뜨거움으로 우리가 행동을 한다라기보다는 미온인 상태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냥 미지근한 상태에서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다음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어떤 기사가 있을 때마다 혹은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쫓기듯이 행동을 하기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기준들을 잘 잡아놓고, 이 기준에는 시세가 대표적이겠죠. 가격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잘 잡아놓고 있으면은 아마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는데 혹은 단 한 번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래도 정답에 가까운 것들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대구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매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같이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